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터치하는 순간부터 3초가 흐른 뒤에 사라지는 플랫폼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 플랫폼 발판을 만들고 나면요, 여러 개를 연결해서 이동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기 만든 발판 보이시죠? 자, 이 발판에 이어서 새로운 발판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발판을 만들면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 설정 방법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함수 설정 방법도 한 번 더 복습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복문 나타나는데요, 포 반복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랫폼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랫폼을 컨트롤 D로 복사를 해준 다음에요, 컨트롤 E를 눌러서요,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색을 그냥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은 점차 희미하게 사라지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이 플랫폼의 이름을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딩 플랫폼이라고 해주고요. 자, 이 스크립트도 보시면요, disappear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삭제를 해주시고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이름은요, 페이딩 on touch 스크립트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딩 on touch 스크립트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자,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기본 값이 있죠, 지워주시고요. 자, 이것 또한 직접 코딩을 해도 되지만, 여기 제가 GitHub에 올린 페이드 on touch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복사를 해주셔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초 뒤에 나타났죠? 실수를 했습니다. 자, 배치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자, 고요, 좀 가까이다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타났죠? 자, 밟고 3초 뒤면 사라집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제 아이들이 이 코딩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딩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자, 한번 하나하나 타이핑을 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는요, 이 스크립트의 부모는 페이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딩 플랫폼을 지정할 변수를 설정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페이딩 플랫폼에 대한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냥 쉽게 말하면 별명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이 페이딩 플랫폼으로 접근하기 위한 별명, 자, 그 변수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함수이기 때문에 로컬이라는 수를 쓰고요. 이 페이딩 플랫폼은 대문자로 시작하지만 이 스크립트 언어 안에서 이 페이딩 플랫폼을 가리키는 변수는 소문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딩 플랫폼은요, 이 스크립트에 스크립트의 부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이게 나옵니다. 이 스터치는 펄스가 나오는 이유는요,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플랫폼 있죠. 자, 이 플랫폼은 현재 아무도 밟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터치드가 펄스 값이 됩니다. 그런데 플레이어가 이 위를 밟는 순간 이 스터치 값은 펄스가 아닌 트루 값으로 될 것입니다. 자, 트루가 되겠죠. 마치 전원 스위치를 껐다 켰다 온오프랑 비슷한데요. 즉 플레이어가 이 위를 밟는 순간 이 스터치드가 트루가 되고, 그 다음부터 점점점 희미해지는 동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 동작을 굳이 넣었을까요? 이 동작을 넣지 않으면요, 플레이어가 여기를 점프했고 다른 플레이어가 점프를 하면요, 다시 리셋이 돼 버립니다. 즉 첫 번째 A라는 플레이어가 여기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순간 이 스터치드가 트루 값이 되고, 트루 값이 된 후부터 3초간 있다가 희미해져야 되는데, 자, 3초 있다 희미해지려고 한 찰나에 B라는 캐릭터가 올라오면요, 다시 처음부터 함수가 진행이 돼서 다시 3초부터 3, 2, 1 하고 희미해집니다. 즉 A라는 캐릭터가 여기 위에 올라와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3초 카운트 3, 2, 1, 0 하고 희미해져야 되는데, B 캐릭터가 올라가는 순간 3, 2, 1, 0이 아니라 3, 2, 1 다시 3, 2, 1로 카운트가 리셋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마치 어떤 방이 있는데요, 여긴 컴컴합니다. 자, 형광등을 껐습니다. 자, 누가 들어오면요, 불을 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멀리서 이걸 보고요, 아, 지금 사용 중인 방이구나 하고 이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가 나가면, 그때 이제 들어와서 이 캐릭터가 나가면서 불을 끄면 다음 캐릭터가 들어와서 불을 켜고 여기서 작업을 한 다음에 나가고 불을 끄게 되겠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스터치드는 펄스가 됩니다. 이거는 게임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해가 이제 되셨다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is touched가 false가 되고요. 자, 드디어 함수 들어갑니다. 펑션 fade. 자, fade라는 함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점점 희미해지는, 희미해지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if not is touched. 자, 지금 현재 is touched가 false 값이죠. 근데 not is touched는 true 값이 되죠. 이 값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true 값이 됩니다. true, 참이면 바로 시작을 된 참일 경우에는 된 아래에 있는 코딩 문구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플레이어가 이 플랫폼을 밟았기 때문에 is touched는 true로 바뀌죠. 그 다음에 count를 시작하는데요, form을 씁니다. C 언어나 그 다음에 파이썬, 뭐 자바 같은 언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for입니다. for는 시작점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while라는 거는요, 어떤 조건을 반복하는 한 계속 반복이죠.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에는요. 하지만 for는요, 시작점이 있고요, 끝점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반복하면서 첫 번째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고, 두 번째에서 또 이 명령을 실행하고, 세 번째에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즉 for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for에서요 count라는 변수를 넣어줍니다. count는 자 카운트다운 할 때 그 카운트입니다. 1부터 10까지 하고요. 시작값은 1이고 끝은 10입니다. 자 바로 페이딩 플랫폼이죠. 페이딩 플랫폼 점 트랜스페어런시군요. 자 투명도는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자 카운트 나누기 10을 합니다. 카운트 나누기 10을 하는데요. 자, 이 뜻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카운트 1부터 시작하죠. 그럼 여기 1이 들어가겠죠. 10분의 1 만큼의 투명도를 갖게 됩니다. 자, 살짝 투명하죠. 다음 다시 카운트가 1이 끝내면 2로 되겠죠. 여기가 2의 값이 들어가죠. 그러면 10분의 2가 됩니다. 투명도가 20%로 되죠. 다음에 카운트가 3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3, 30%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가서요. 나중에는 10분의 10, 즉 100% 투명도가 됩니다. 여기는 거의 불투명에 가깝지만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완전 투명으로 가겠죠. 완전 투명으로. 그렇게 해서 점차 희미해져 보이게 됩니다. 점점 플레이할 때는 내가 밟고 있는 플랫폼이 점점 희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됐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눈에만 희미한 거지 아직 플랫폼은 충돌이 가능합니다. can collide 속성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플레이어가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한번 플랫폼을 하나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랫폼을요 우선 이거는 지울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 속성은 없애고요. 자, 투명도를 트랜스페런시를 1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 1. 자,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명할 뿐이지 자, 눈엔 보이지 않죠? 잠시만요. 이거를 좀 붙여 보겠습니다. 자, 눈엔 보이지 않지만요. 충돌을 제가 뺐네요. 충돌 뺐고 자,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잠시만요. 왜 그럴까요? 충돌 됐고 앵커 됐고 트랜스페런시 can collide 됐고요. 자, 잠깐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 여기 플랫폼이 선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돌되어 있고 앵커도 되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만 1인데요. 이걸 약간 낮춰 볼게요. 살짝 보이게.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살짝.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플랫폼 제가 아까 실수를 했네요. 여기서 시작점에서
바로 우측으로 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점 우측에 있습니다. 투명도가 거의 1이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살짝 보면은 약간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투명도가 1로 완전 투명으로 된다 쳐도 실제로 이 플랫폼은 존재를 하고 플레이어는 이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요, 이 플랫폼의 충돌을 없애서 물리적으로 서로 충돌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플랫폼의 충돌을 없애서요,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코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자, 다음 단계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플랫폼의 투명도가 이제 카운트가 10까지 돼서 100%가 됐다. 그러면 완전 투명으로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투명도가 점차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변해야 되기 때문에요, 웨이트를 써줍니다. 웨이트로요. 몇 초면 좋을까요? 0.1초로 하면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겠죠. 자, 이제 완전 투명이 됐습니다. 다음을 할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이 플랫폼의 충돌을, 지금은 충돌이 가능하죠. 충돌이 가능합니다. can collide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충돌을 강제로 가능하지 않게 바꿔야 되겠죠. 패딩 플랫폼에 can collide가 있습니다. can collide는 거짓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wait, 기다립니다. 3초간. 자, 그리고 이 3초가 되기 전까지 이 플랫폼은 이제 완벽하게 투명해지고 완벽하게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투명도가 100%로 눈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can collide가 펄스 값으로 물리적인 작용도 받지 않죠. 그래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3초를 기다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 상태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자, 패딩 플랫폼에요, can collide는 오타가 났네요. true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3초를 그 다음에요, 패딩 플랫폼에 그 다음에 투명도 있죠. 자, 투명도도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0으로 해줘야 되죠. 0으로 해주면 다시 눈에 100% 불투명으로 보이게 되죠. 자, 원상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이 플레이어가 이 플랫폼을 받고 다른 플랫폼 받고 3초 있다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스타치드는 다시 펄스가 됩니다. 즉 다음 사용자가 이 플랫폼을 밟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초기화로 다시 false 값이 됩니다. 그래서 end가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 페이드라는 함수는 언제 작동하나요? 바로 플레이어가 이 플랫폼을 터치했을 때 작동을 해야 되겠죠. 이 터치하는 순간 이 페이드 함수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구가 가장 중요한데요, 패딩 플랫폼은 언제 작동하느냐? 바로 터치. 자, 터치했을 때 작동이 됩니다. 그때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어떤 함수랑 연결하나요? 이 페이드 함수와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패딩 플랫폼 점 터치 됐을 때 바로 페이드 함수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코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사라지더니 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테스트 결과 우리가 만든 페이딩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요, 자, 이 페이딩 플랫폼들을 복사를 해서요, 재밌게 경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만들었고요. 자, 갑니다. 점프를 하고요. 오, 이렇게 됐네요. 자, 멈추고요. 자, 이쪽에서 보면은 위치가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네요.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좀 아까 보니까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요. 자, 간격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살짝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높이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이가 맞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플레이어로 하여금 플랫폼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가게 하려면요, 자, 여기 있는 플랫폼 함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음은 바다에 빠져도 플레이어가 사망 처리가 안 됩니다. 즉 리스타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면 굳이 플랫폼을 밟고 이 파르테넨시아까지 가지 않아도 시작하면은 바로 바다에 빠져서 옆길로 해서 육지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만드냐면 바다에 빠지는 순간 플레이어가 사망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복사를 눌러주시고요. 자, 아래로 살짝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3번으로 크기를 바꿔줍니다. 자, 여기 바다 해당되는 거,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주사위를 위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쿵 더 이상 확장이 안 되죠. 그 까닭은 이 플랫폼이 충돌이 가능하게 됩니다. 충돌을 체크를 풀어주시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가 한 번에 점프해서 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메꿔줬습니다. 자, 당연히 그러면 색은 어떻게 될까요? 재질은 뭐 유리로 바꿔도 되고요. 어차피 이 플랫폼은 투명도를요 바꿀 것입니다. 투명도를 1로 바꿔서요 보이지 않아요. 자, 보이지 않는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플랫폼은요 페이딩 플랫폼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해주면 좋을까요? 자, 플레이어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킬이라고 쓸게요. 킬 플로라고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어는 이 킬 플로를 밟는 순간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코딩을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의 fading on touch 스크립트는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스크립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킬플로의 스크립트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해줄까요? 바로 킬플레이어죠. 플레이어를 죽이니까요. 킬플레이어 스크립트라고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코딩을 시작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GitHub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면 킬플레이어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복사하셔서요.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플레이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바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죠. 자, 바다에 빠지는 순간 이렇게 좀 잔인하네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있는데요. 플레이어가 근데 마치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라 바다 위에 있는 투명한 판에 부딪혀서 죽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이 킬플로의 속성이 보시면 can collide가 체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체크를 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프라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에 빠지면서 죽은 것처럼 보이죠? 자, 자,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플레이어가 사망 처리되도록 하는 코딩을 해봤는데 이제 한번 이 킬플레이어 스크립트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코딩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석 처리를 보시면 아마 이제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킬플레이어 스크립트가 있죠. 이 킬플레이어 스크립트는 현재 부모로 킬플레이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플레이어에 대해서 속성을 스크립트 언어로 코딩을 통해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킬플로를 가리키는 변수를 하나 설정해 줍니다. 이 변수는 어떻게 설정하냐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스크립트의 부모라는 걸로 밝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킬플로를 정합니다. 킬플로는 이 스크립트의 부모라는 뜻이죠. 페어런트고요. 그래서 이제 킬플로를 가리키는 변수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중요한 거는 플레이어를 죽이는 함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local function kill player를 해주고요. 여기서는 드디어 매개 변수로 함수에 처음 도입되는 변수라고 하죠. 매개 변수가 드디어 나옵니다. 바로 other part라고 나오는데요. 자, other part는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에 킬플로가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점프를 해서 이 킬플로에 닿는 순간 다리가 닿겠죠. 만약에 헤엄쳐서 닿으면은 머리가 닿던지 손이 닿겠죠. 아무튼 어느 부분이 닿습니다. 우리는 이 닿는 부분을 바로 other part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인가 부분이 되겠죠. 플레이어가 머리부터 닿을 수도 있고 팔다리부터 닿을 수 있고 아무튼 모든 부분을 다 other par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other part가 닿았을 때
이 함수가 killPlayer라는 함수가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개 변수로 otherpart를 놨습니다. local parent는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는요. 아까 보시다시피 킬플로에 무엇인가가 닿죠. otherpart가 닿죠. 근데 이게 발이라고 칩시다. 이 otherpart 바로 이 발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 발의 부모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발에 속해 있는 캐릭터가 바로 우리 자신,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플레이어. 이 플레이어를 가리키기 위해서 otherpart의 parent라고 했습니다. 이 otherpart의 parent를 역추적해서 바로 이 플레이어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를 우리는 part parent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플랫폼에 터치되는 이 otherpart의 부모를 우리는 찾아냈고요. 이 코딩을 통해서. 그리고 이 캐릭터를 우리는 part parent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part parent도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플레이어를 가리키게 되죠. part parent는 local humanoid. 휴머노이드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좀 긴데요. 자, 이거는 이 루아에 자동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parent를 찾았죠. 그러면요, 이 part parent로부터 찾습니다. find first 문자를 써야겠죠. find first child which is a humanoid. 이거는 보았듯이 찾는다. 첫 번째 자식 which is a humanoid. 휴머노이드가 첫 번째 자식인 것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자, 우리가 이 파트 페어런츠를 찾았죠. 근데 이게 플레이어일 수도 있고요, 동물일 수도 있고요, 로봇일 수도 있고요.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플레이어, 즉 사람인 것에만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파트 페어런츠의 속성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파트 페어런츠는 속성 중에 바로 인간, 휴머노이드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find first child which is humanoid는요, 이 part parent로부터 인간이란 속성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찾았죠. 그래서 이 찾은 인간이란 속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는 humanoid라는 변수를 설정해서 이 인간이라는 속성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코딩의 이 한 줄의 의미는요, 이 part parent, 이 캐릭터가 인간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코딩인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해만 하시고요, 그냥 사용하실 때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find first child which is a humanoid는 휴머노이드인 속성을 찾아서 누구로부터? part parent로부터. 그리고 이 속성의 이름을 휴머노이드, 소문자 휴머노이드로 지정을 하겠다는 뜻이죠. 자, 다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휴머노이드라면, 자, 우리는 휴머노이드의
속성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사람의 속성 중에 헬스, 체력이 있습니다. 체력을 어떻게 할까요? 0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엔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바로 헬스가 0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긴다는 얘기죠. 사망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 이 플랫폼은요, 킬플로우는 언제 작동이 될까요? 바로 킬플로우를 터치하는 순간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킬플로우.touched 하면요, 터치된 순간 바로 킬플레이어 함수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 터치드가 되면요, 연결해주죠. 바로 킬플레이어, 자, 킬플로우가 터치되면 연결해줍니다. 바로 킬플레이어 함수를 연결해주면서 바로 사망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타났죠.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자, 지난 시간에는 3초 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봤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밟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서 3초 있다 사라지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닿는 순간 사망을 하는 함정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자, 여기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우리가 받는 플랫폼의 높이가 다 제각각이어서요, 실제 플레이어를 하면요, 플레이어가 쉽게 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한번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사이사이에 이 함정, 플랫폼에 쓰였던 이 킬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셔서 플레이어가 어떤 플랫폼을 밟는 순간 사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아이들이 더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자, 그래서 한번 스크립트를 한번 넣어주세요. 자, 기존 스크립트를 삭제 후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도착이 됐죠. 자,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요, 미안하다, 도착하지 못해서, 자, 플랫폼을 여기 끝까지, 파르테논 신전 입구까지 만들어 주셔서 무사히 플레이어가 파르테논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NPC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미션이 성공합니다. 자, 꼭 이 플레이어가 우리 기다리고 있는 NPC 있죠, NPC한테 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파르테논 신전 안에서 퀴즈를 만들어도 되고요, 뭐 밖에서 만들어도 되겠죠. 자, 이 드넓은 메타버스 세계에, 자, 곳곳에 퀴즈를 배치해서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자, 엄청 넓죠.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펼치듯이 한 곳 한 곳을 발견해서요, 거기에 있는 NPC와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써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포인트를 얻어가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만의 점핑 게임 만들기보다 훨씬 재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퀴즈는 우리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교과에 관련된 퀴즈를 낸다면요, 학생들이 퀴즈를 풀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죠. 즉, 게임 리터러시가, 게이미피케이션
철학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